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국제무대에서 중공이 상당한 외교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두 날로 주워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입니다. 우선 필리핀의 봉봉 마르코스가 1월 3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2023년 벽두부터 시진핑은 정상외교를 화려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이후에는 곧바로 1월 5일부터 6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또 프랑스의 마크롱도 2023년 초에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태리의 멜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의 훈센도 2023년이 중공과의 수교 65주년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베이징을 찾을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완전히 중공으로 기울었습니다. 한때 반중 친미 국가가 됐다고 해서 세계가 놀라워했지만 판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도 3개월 이내 미국, 아르헨티나와 중공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공은 서로 룰라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왕치산을 파견해 룰라의 방중을 종용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역시 2023년 1월이나 2월에 중공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도 어쨌든 시진핑과 한번 얼굴을 봐야 하니 미리 길을 닦는다는 차원이지만 모양이 크게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2021년 3월 미중의 국무장관과 외교부장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중공은 미국과 아주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세게 한판 붙은 바 있습니다. 양제초와 왕위가 블링컨, 설리번과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이후 감정의 골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그해 7월 미국의 국무부 차관 셔먼이 왕위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베이징이 아닌 텐진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존 캐리 기후특사가 중공을 찾았지만 베이징에 가지 못하고 상하이를 방문해 격리를 당하는 등 망신을 당했습니다. 베이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에서 먼저 한 방 먹여 길을 꺾는 방식입니다. 중국어로 표현하면 또 찐블리아오 베이징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은 워싱턴에 대놓고 모욕을 준 겁니다. 걔들 베이징에 들이지 말고 우리 문간까지만 오라고 연출한 겁니다. 찐블리아오 베이징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자면 베이징은 원형으로 계획된 도시라 동심원 모양으로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얼환, 산환, 스환 이런 식으로 되는데 KTV에서 여성 접객원을 뽑을 때 외모가 못할 경우 다 찐블리아오 산환이라고 합니다. 너 못생겼으니 도심에 고급 업소에서는 일할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봉 마르코스는 베이징을 방문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번 방문이 필리핀, 중공 관계가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챕터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무역, 투자 등 모든 면에서 쌍변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과 만나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봉봉 마르코스는 중공을 방문해 리짠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커샹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과도 만났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마르코스가 올해 처음 만나는 외국 정상입니다. 마르코스 역시 첫 외국 방문지가 중공입니다. 양자 회담은 따라서 최고의 프로토콜로 이루어졌습니다. 필리핀, 중공 양국은 남진아의 영해 분쟁의 해결 방법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이 분쟁을 봉합하고 화해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제관계를 친과 반이란 이분법으로 나누기로 좋아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마찰이 있는 부분에서는 대면대면하면서 굳이 충돌하지 않는 옵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서 얻을 것을 얻는 게 최선입니다. 나라 간 관계에서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80%가 좋아도 나머지 20%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도 중공 사람들에 대한 검역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미워하고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감정적인 부분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의 한 외교부 관련은 남진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공과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봉봉 마르코스가 중국을 방문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바이든도 일정은 정한 게 없지만 마르코스를 초청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적당한 시기에 마르코스를 만나고 싶다면서 친필 서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봉봉 마르코스와 그의 모친 이멜다가 미국 영토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에 미국 법원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독재자의 아들과 그 처라면서 옛날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겁니다. 이를 알고 있는 봉봉 마르코스가 미국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마치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에 대해 카시쿠지 암살 범이라면서 경원시했던 것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미 국무부 차관 시어머니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부여할 테니 안심하고 미국을 방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얘네들은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뭔데 제재를 하고 또 이를 봐준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봉봉 마르코스의 이번 방중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했습니다. 85명의 기업가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단체가 따라갔습니다. 필리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가들 중에는 화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봉봉 마르코스 역시 중국 혈통입니다. 아버지 마르코스 때부터 중국은 화교가 필리핀의 대통령이 됐다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옛날 마르코스와 이멜다가 모택동을 방문했을 때 그랬습니다. 봉봉 마르코스는 소년 시절 부모와 함께 모택동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마르코스는 중국의 객가 혈통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는 빈대떡 뒤집기와 같습니다. 적이 우군이 되고 우군이 적이 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지금 아시아의 판도는 빈대떡 굽기와 같습니다. 흔히 한국인들은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됐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또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서구가 곧 국제사회고 전 세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1월 4일 앤더슨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이 타이완을 방문해蔡英원 총통과 만났습니다. 라스무센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나토를 이끈 전 덴마크 총리입니다. 라스무센은 2017년에 얼라이언스 오브 데모크라시라는 싱크탱크를 설립했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웹사이트에서 이번 그의 방문은 타이완을 위한 민주주의 세계의 지원과 더 긴밀한 EU 타이완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덴마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면서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스무센은 2022년 10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공의 타이완 공격 시기가 연기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의 타이완 방문은 사실 나토와 컬렉티브 웨스트 차원입니다. 라스무센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는 인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미래가 밝다느니 하는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면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타이완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공도 이런 속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나토의 그런 움직임에 분개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굉장히 높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중공은 계속해서 타이완에 대해 무력 시위는 벌이고 있지만 당장 극적으로 에스컬레이션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시간은 서구 편이 아니라 중공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